이제 팔자의 명식을 정확히 세운다. 이거는 이제 뭐 이제 두 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팔자에 있는 글자들을 관찰한다. 맨 처음에 뭐부터 관찰한다? 조후, 그죠? 그 다음에 인신사의 좌우묘유, 진술충미, 즉 지살그룹이냐, 장성그룹이냐, 화계그룹이냐 묶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방합으로, 그 다음에 삼합으로, 그 다음에 이 팔자에서 강력한 글자가 뭔가, 그리고 천간의 천과 탁, 요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과 다른 간지, 오행을 관찰 분석해 본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 육신의 관계를 떠올리지 말고,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사라고 엮어서, 그 다음에 합중, 상충, 충중, 봉합, 합과 충, 즉 경쟁과 합의 논리를 생각하여 본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들어가서 육친을 이제 보기 시작한다고 했죠. 육친이 개수를 생각해 본다. 어떤 육친이 많고 어떤 육친이 작은가. 그 다음에 좌표의 입장에서 연월일시의 육친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세력을 가진 글자가 어느 글자인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사주내에 빠진 육친. 빠져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한계의 폭이 생긴다고 했죠. 거기까지 우리가 2시간 동안 한 겁니다, 이게. 참 힘들었죠, 이제. 자, 이제 오늘, 이제 5번 나갑니다, 이제. 사주의 격국 용신을 생각해 본다. 실제로 이 우리 격ung이라는 게 실제는 사주 해석을 하는 수단으로서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는 아닌데, 근데 이 격국 용신도 이 사주를 한번 분류해 보는 데는 참 유용한 수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월지에 있는 육친, 육친과 격국 용신법에 의한 격과 용신, 즉 필요한 글자가 용신이 될 것이요, 또는 순조로운 글자, 용신을 도와주는 글자, 희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한번 이제 보통 팔자, 월지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격을 잡지 않습니까? 그 격을 한번 잡아보고, 격이 안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해 놓으십시오. 격이 안 잡히는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인생입니다. 다 비빔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비빔밥으로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격에 해당한다면 파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본다. 우리 저번에 파격 분류 해봤죠, 파격. 맨 처음에 성격이 있고, 그죠? 성격으로 분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로 간다고 했죠? 파격으로 가는데, 파격에서 분류가 맨 처음에 합에 의한 탁, 두 번째 충, 세 번째 형, 이거는 조건부죠. 이거는 충은 뭡니까? 역마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진, 다섯 번째 공망.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매겨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 분들 팔자를 쫙 해놓고, 거의 다 성격은 없어요. 대통령 측근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격을 합으로, 이 팔자는 합으로 해서 성격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넣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어떤 놈, 축 맞은 놈이 막 두드려 맞을 때 겁나게 두드려 맞더라. 나갈 때는 피치를 잘 올리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왜, 노트에다가 5권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6권을 만들어야 되겠네, 6권. 성격은 거의 안 올 거니까. 그죠? 합으로 이제 쫙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충으로 노트 하나 쫙 만들고, 형으로 쭉 만들고, 원진으로 만들고, 공망 만들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면 하나 더. 예, 그걸로 해서 이제 막 팔자를 적어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 정리하다 보면은 합에 의한 팔자들만 모이고, 그죠? 충에 의한 팔자들만 모인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깨어지거나 한 걸 다시 한번 등급을 쪼개서 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충인데 좀 더 성격 같다.
산모양새 보니까 좀 더 잘 살더라.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한번 쭉 체크 해가지고 만들다 보면 이게 실제로는 사주 공부하는데 눈이 빨리 뜨이고 자기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게 빨리 체계화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요걸 쪼개는 순간부터 실제로 이제 팔자가 이제 살살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중격에 해당한다면 이중격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 뭐 이중격, 다중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원래 팔자도 이중이지만 성격도 이중이거든요. 정신 상태도 이중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착실하다가 어떤 때는 거의 반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우리가 적용책에 보면은 특수격이라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상황에 가서 책을 펼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비빔밥 사주로 분류가 된다면 관인국, 식상국의 관계로 생각해 본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 팔자를 분석할 때 제일 기본이 뭐예요? 남자 같으면 재로 갈 것이요. 여자 같으면 관으로 가잖아요. 맨 처음에 관부터 본다면 관이 있으면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인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로 가면 식상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보고 여기 분류가 안 된다면 이제 비빔밥으로 넣고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관은 있는데 인성이 공망맞거나 인성이 없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조직에는 들어갔어요. 인성이 공망을 맞거나 없다는 말은 뭡니까? 진급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조직에서 자기가 잘 버틸 수 있겠다, 못 버티겠다? 못 버티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없고 요것만 있을 경우에는 일로 넘어와요. 실제로 보면. 관이 있어도. 그럴 때 우리는 조건을 부여하죠. 큰 조직과 손잡은 형태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인성은 있는데 관이 없다 해도 내가 들어갈 무대가 없는데 어떡해요. 조직이 없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요리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식은 있는데 이제 요렇게 둘 다 구성된 경우에는 좋아요. 여기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요 성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제다. 또는 뭐 없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정제라는 게 뭡니까? 고정자산, 월급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갈림길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허결해졌을 때는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관직운을 논한다면 요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뭐겠어요? 임명직이 될 것이요. 만약에 식상도 실제로 보면은 관직운으로 나가요. 그건 뭐겠습니까? 식상만 있다면 선출직. 즉 내가 휘하를 많이 두는 힘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관직적으로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와 고통을 줄 수 있는 글자를 생각해 본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대운을 본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운을 보지 말고 팔자 자체에서 어떤 글자가 오면 힘이 들겠다.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오면 좋아지겠다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게 있어요. 이제 조화력이 있는 팔자는 대충 운이와도 잘 써먹어요. 근데 조화도가 떨어지는 팔자는 진짜 좋은 운 아니면 못 써먹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건데 뭐 안중에 나올 거예요. 대운이 좋고 세운이 좋고 대운이 좋은데 세운이 나쁘고 그 다음에 대운은 나쁜데 세운은
좋고, 대운이 나쁘고, 세운도 나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팔자가 좀 조화로가 잘 갖춰진 팔자들은 요거, 즉 4분의 3을 좋게 쓰고, 조화도가 많이 이그러진 경우에는 4분의 1만 쓰더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쓰라고 해요? 아니요. 여기 요때만 좋겠죠, 요때만. 4분의 1만. 요거는 이제 다 나쁜 거고. 네, 둘 다 나쁜 거고. 이제 조화도가 없는 팔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의 기복도 많이 겪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팔자 자체 원국이 좋아야 되는구나.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뭐 샘플 하나를 보면 옛날에 그때 했던 샘플인데 병호의 수의 개축의 개해다. 자, 이런 팔자가 있습니다. 자, 이 팔자가 있을 때 언제 변화가 생기겠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맨 처음에 자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충. 요거는 이제 실제로 바닥을 쳤을 경우에는 반대에서 올라갈 것이요. 그죠? 바닥에는 내가 뭔가 이루어 놓았다면 꺾여서 깨고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팔자들은 더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처음에 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뭡니까? 형이 있죠. 민연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술미 형살이 이루어지면서 삼형살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여러 가지 조정할 일. 그죠? 보통 사람들 형 들어오면 이제 뭐 수술하고 뭐 사고나고 안 좋다 막 그렇게 하는데 특히 또 이 병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뭔가 조정 중대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 원래 우리가 아파서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술합니까? 아니면 내가 죽으려고 수술합니까? 좀 더 좋아지기 위한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요 술자가 무슨 역할을 해요? 이 사람한테는 정제 요소잖아요, 병이. 근데 정제를 인묘지를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진령 같은 게 와서 충을 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입고작용을 못 시키게 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좋은 작용이 나타나겠죠, 어쨌든. 이때도 실제로는 좋은 작용이에요. 지지부진하던 사람들은. 잘 나가던 사람들은 꼬그라지는 것이고, 충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글자가 있겠어요? 평소 때는 수리병 정제를 자꾸 임묘하는 그렇죠. 계속 하고 있다가 그렇죠. 팔자 내 원국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오술이 합의될 경우는 이게 같이 병화가 임묘가 그래도 시킵니까? 예? 오술이 합의된 상태잖아요. 예. 그래도 병화가 임묘가 됩니까? 어쨌든 요 자리를 가면 인묘가 될 거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면 예, 예. 어쨌든 병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던 자리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어떻게 됩니까? 얘는 오술로만 되어 있잖아요. 인연이 오면 어떻게 되겠다? 확실하게 불의 제국을 구하겠다. 그죠? 이것도 좋은 작용 오겠네요. 또 어떤 작용 올까요? 예? 원숭이 신자. 아, 원숭이 진짜? 신이 오면 실제로는 만약에 돼지 해자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돼지 해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때는 묘가 오면 묘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겁재가 식상으로 바뀌어지니까 이때 좋은 작용. 그죠? 비겁이 이제 의식주 향상으로 나아가 버리니까 좋은 작용.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제 뱀 같은 게 와서 이걸 이제 충했을 때
이때 약간 뭐 조정 변동 과정이 좀 미미하게 발생. 이렇게 이제 봐놓고 이제 대운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주충 하면은 갑이 나옵니까? 갑이 한번 나오죠. 나오기는 잠깐. 장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용도 있고 또 보면은 요걸 흔드는 작용도 있고. 그래서 길작용, 흥작용 요거는 실적이 좀 섞여요. 근데 좋은 작용들은 이제 요런 것들이 왔을 때 좀 길작용들이 많겠다. 요거는 조정 중재니까 좀 번거로운 과정. 뭐 하여튼 요런 식으로 쭉 이제 이 팔자에서 올 수 있는 문제 요걸 갖다 해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조직 직장기로 만약 이걸 쓴다면 어떤 때 안 좋겠어요? 개운 왔을 때. 재물은 또 언제 날아가겠다? 이런 거 올 때. 요래 놓고 이제 팔자를 이제 대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대운을 띠끼는 거예요. 이 대운 오면 좋고 나쁘고 그리고 체크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팔자도 대충 팔자에 어떻게 찍는지는 아시겠죠? 좀 쉬운 거 하면은 자에 경에 신에 정에 축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팔자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조우가 실조됐죠. 이 사람이 따라가려고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예를 따라가려고 했죠. 관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세는 어쨌든 자겠지만 이 정을 따라가려는 이 사람은 관직은 언제 떨어지겠습니까? 네, 임년이 오면 이 사람은 관직이 옷을 벗게 되겠다. 그죠? 지지에 해자 축이 오면은요, 옷은 안 벗어요. 그냥 힘만 없어질 뿐이지. 지장간 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힘을 뻗치는 사오미에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이거를 세지는데 이것들이 무너지죠, 이게. 특히 이제 이런 것들 올 때.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육친으로 보시면 돼요, 육친으로. 자기 집안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이때는 직장은 잘 다니는데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마누라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하여튼 자기와 관계 지어진 사람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케이스가 보면은 뭐 딱 보면은 딱 드러나잖아요. 한두 글자로. 이런 거는 좀 깨끗한 팔자고 좀 많이 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 실제로 보면 다 찍어줘야 돼, 다 찍어줘야 돼. 그게 이제 실제로는 거의 다 비빔밥으로 가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명식을 봐놓고 이 팔자에 어떤 글자가 오면 어떤 작용이 생기겠다를 미리 파악해 둔다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주, 해당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가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원명을 미리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픽스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글자가 오면 좋고, 어느 글자가 오면 나쁘겠다를 미리 감을 잡고, 그 이후에 대운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방법을 안 쓰죠. 일단 이 시키는 대로 말고 맨 처음에 육신부터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운 보고, 이 대운 어떻게 맞춰야지, 이 대운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대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체를 보고서 바로 어떤 글자가 오면 좋다, 나쁘다를 미리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운에 와서 탁탁탁 찍은 다음에, 세운에 요때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대운을 만나야 좋을 것인지 대운의 글자를 보지 말고, 여기 보지 말고의 밑줄을 쫙 두줄 것이죠.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아까 이 팔자도 그잖아요. 이미 오면 어떻게 된다? 옷 벗게 된다.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이제 가장 큰 이벤트를. 하고, 이거 안 만나면 오케이 되는 거고,
이거 오면 이제 그때를 찍어줘서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봐 나가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이 연습을 하는 게 실제로 제일 훈련이 제일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5번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5번째, 6번째. 요거를 이제 항상 요 부분 체크를 하셔가지고 늘 이제 실제로는 대웅 먼저 보면 헷갈려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그 다음 6번째.